노량진의 한 학원 건물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는 박지호 씨. 1억 5천만 원을 들여 매장을 열고 4년 고생 끝에 매출을 2배까지 올렸지만 가게를 비워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끝나는 5년이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열심히 고생해서 이제 영화 마케팅, 뮤지컬 마케팅도 하면서 단골들이 많이 들고 자리를 잡으니까는 5년 되니까 이제 나가라는 겁니다. 건물주인 유명학원 측은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영리적인 목적이나 이렇게 사용하지 않으실 거라는 건 확신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건 우리가 수십 차례 이미 본인한테도 밝히고 법원에. 현행법상 건물주는 세입자를 내보내고 그 자리를 1년 6개월 이상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면 권리금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연구실로 쓴다, 사무실 쓴다라고 하고 그러는데 이런 법의 허점은 빨리 보완이 돼가지고서 이렇게 건물주와의 갈등을 호소하며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센터에 문을 두드린 자영업자는 지난해에만 11,000여 명이 넘습니다. MBC 뉴스 임명찬입니다. 임차인을 괴롭히는 예외 조항은 또 있습니다. 고시 수험생들의 메카 노량진. 이곳에서 임대인과 소송 중인 자영업자 박지호 씨를 만났습니다. 카페를 창업하기 전 위치를 1년이나 고민했다는 박 씨. 그런 박 씨가 건물 모퉁이에 가게를 차린 이유는 임대인의 적극적인 권유 때문이었습니다. 여기 건물 쪽 담당자들과 책임자들은 되게 우호적이었습니다. 제가 커피 전문점을 알아보고 있다고 그러니까는 되게 호의적이고 되게 제가 여기 들어오기를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첫 번째 제시한 게 오래 할 게 있다. 법적 기간은 5년이지만은 임대차 계약 홈페이지 써줬고요, 5년으로. 그 이상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수시로 했었고요. 계약 당시엔 원하는 것을 모두 들어주겠다던 임대인 측. 보통 2년의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것과 달리 계약서에 5년 기간을 명시했습니다. 주차 비용을 임대인 측에서 부담한다는 특약도 맺었습니다. 입지를 고려해 건물 앞에 간판도 따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불리한 입지 조건을 극복하기 위해 박 씨가 인테리어에 투자한 돈만 약 1억 8천만 원. 가게를 날리기 위해 발품도 많이 팔았다고 합니다. 이 약국에서도 제가 메인 자리랑 홍보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약국 예. 그래서 약사님을 제가 한 달 동안 거의 매일 찾아오면서 음료도 갖다 드리고 편지까지 써가면서 정말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도와주시고 그랬더니 약사님도 좀 감동을 받으셨는지 그래 우리 촬영 홍보 분야를 잘하라. 유동인구가 많은 거리에 밤낮으로 광고판을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영화 관람권, 뮤지컬 할인권 등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카페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단골이 생길 무렵 박 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 간판이 있었거든요. 간판이요? 네. 임대인의 사무실이 1층으로 이사하면서 계약서에도 특별히 명시했던 카페 간판이 갑자기 사라졌다는 겁니다. 시작상에도 있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회장님 지시라 방법이 없다. 임대인이 태도를 바꾼 건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3,500원짜리 커피를 자신들에겐 1,500원에 판매하라고 요구했다는 임대인. 제가 안 된다고 거절했다가 2,000원까지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했더니 또 전화가 온 겁니다. 1,500원에 해라. 안 할 거냐. 그동안 임대인이 할인 구매한 커피는 약 7,700잔. 매출에 도움을 주었다고 법원에 증거 서류까지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바꾸어 생각해보면 박 씨로선 약 1,500만 원의 손해를 본 셈입니다.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 알바가 좀 바뀌었는데 그 알바가 이제 학생이 아니니까는 정상 가격을 받은 거죠. 그랬더니 2% 할인 안 했다고 우리 일하는 직원들한테 뭐라 그러면서 저한테도 항의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교육 좀 제대로 시키라고. 한 달에 이제 임대인의 부당한 요구들. 박 씨는 왜 항의하지 않은 걸까? 계약 기간도 1년도 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괜히 강하게 대응했다가 쫓겨나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 때문에 속으로는 정말 눈물을 머금을 정도 억울했지만은 참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오래 하겠다는 말 하나만 믿고 있었는데 2016년 12월 31일에 계약 종료인데 2016년 6월 1일 날 그러니까 계약 종료 6개월부터 이제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6개월 전 6월 1일 날 때로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임대인 측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났으니 나가라는 것. 그 공간을 자신들이 사용할 예정이라 했습니다. 현재 박 씨와 임대인은 권리금 등의 문제를 놓고 법정 다툼 중입니다. 우리는 임대인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건물관리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뭐 회장님이 담당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리죠. 그 회장님이 이 건물로는 출근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네, 지금 외출하셨어요. 임대인은 서면으로 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답변은 오지 않았습니다. 임대인이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그는 앞으로 카페 공간을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겠다고 합니다. 현행법에선 임대인이 자신의 상가를 1년 6개월 이상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보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1년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을 그러면 이 매장을 비영리로 운영하는지 안 하는지는 그러면 뭐 상가에서 뭐 쫓겨나다시피 나가셔가지고 매일 지나다니면서 이 점포가 비영리로 운영하고 있는지 뭐 상가처럼 운영하고 있는지를 1년 6개월 정도를 계속 보셔야 되신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거를 이미 나오셨는데 1년 6개월 정도를 뭐 이따금씩 왔다 갔다 하시면서 매장을 확인하신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는 이거 좀 맞지 않는 부분인 것 같고요. 임대인과의 소송이 힘든 싸움인 줄 알지만 박 씨는 멈출 수 없다고 합니다. 소송 가는 거 없다. 우리가 거기 법무팀도 있는 것 같다 그러는데 거기 어떻게 이겨? 어차피 그냥 싸우지 말고 좋게 끝나자. 좋게 끝내고 우리 집 팔면 되잖아. 와이프가 그랬어요. 집 팔고 냉하죠. 와이프. 근데 자기들의 그 재산권이지만 재산권에 왜 한 가족의 생존권이 반대의 상황도 있습니다. 6년 전부터 서울 노량진에서 카페를 하는 박진호 씨는 건물주와 서로 얼굴을 붉히고 있습니다. 계약 기간 5년이 끝나자 건물주가 권리금은 한 푼도 못 주겠다면서 상가를 비워달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자리를 잡고 나니까는 나가랍니다. 돈을 받았고 나가더라도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감 때문이라고. 서울 노량진 학원과 모퉁이. 건물주와 맞선 자영업자가 있습니다. 학원 건물 1층에서 카페를 운영 중인 자영업자 박지호 씨. 몇 년 하셨어요? 이제 5년 넘어서 6년 반 정도 하고 있대요. 6년 반 중 최근 2년은 가게에 신경을 못 썼습니다. 매출은 어느 정도 되죠? 매출은 소송당하기 전에 3분의 1도 안 나옵니다. 예전에는 이제 명도 소송당하기 전에 한참 잘 되면 이게 보통 70에서 90만 원대가 왔다 갔다 해서. 자영업 첫 도전.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되게 열심히 많이 했었죠. 근데 사람들이 건너편에서도 영화 이벤트 크게 달아놓은 거 보고 오고 또 저기 삼거리에서 이제 홍보표 보내나 페스토보고도 많이 먹고 많이 했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소송당하고 나니까 이제 어차피 사실 나가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계약 만료 6개월 전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 증명서가 날라왔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를 이제 임대차 계약을 맺기로 한 그 결정적인 건 뭐냐면은 오래 하라는 거. 그러니까 오래 할 수 있다는 말이 첫 번째 조건이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외제 갖고 사람들이 다니는 그 삼거리 유동에서 저희가 안 보이거든요, 매장이 아예. 네. 내가 학원 입구에 간판을 좀 달 수 있겠냐. 근데 그것도 흔쾌히 해주겠다. 특약으로 넣어주겠다. 재계약을 요구하자
건물주는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데도 간판을 철거했다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제 자리 보러 갈 때는 사람들이 다니는 사람도 없어요. 차들이 막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저기 학원 출입구도 저쪽이잖아요. 여기 반대 방향이고. 그러니까 누가 이 자리에 카페를 하냐고. 카페는 자리가 중요한데. 그래서 다 반대를 많이 했었죠. 저희 간판이 여기 있었거든요. 여기 간판 자리 있잖아요. 여기 간판이 이렇게 도축 간판으로 있었어요. 여기서 딱 보면은 저희 매장은 아예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저희 매장을 알릴 수 있는 유일한 홍보 수단이 그 간판이었어요. 저녁에는 불빛이 딱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있던 사람들이 저기 카페에 있다 그러고 가자라고 오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간판 철거는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서울시 분쟁조정위원회에서요 와갖고 간판을 왜 철거했냐고 물어보니까 이건 돌출 간판이라 불법 간판이다. 그래서 농작구청에서 단속이 나와서 행정처분으로 철거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왜 제 것만 단속이 나옵니까? 작은 거는 예. 동작구청에서 행정처분 사실이 없음 그렇게 보내줬어요. 구청의 사실 확인으로 건물주의 거짓말이 드러났지만 소송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긴 기다림 끝에 불기소 처분. 법은 건물주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임차인의 카페 간판, 내부 간판을 무단으로 철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손괴와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고소를 했는데 검사가 4번까지 바뀌면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잘 수긍이 안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재정 신청으로 지금 불복하고 있는 중입니다. 건물주는 모든 연락은 법률 대리인을 통하라는 내용 증명서를 보냅니다. 대화를 거부하고 법대로 하겠다는 건물주. 혼자 싸우는 카페 사장에겐 거대한 상대였습니다. 건물주는 관련 법률 전문가를 양성하는 거대 학원 기업의 회장입니다. 건물주는 왜 박 사장의 카페를 내보내려는 것일까? 여기랑 저기 분식점까지 터고 카페를 하는 증거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카페를 하려고 했던 예. 제가 자리 잡으니까 똑같은 카페를 하려고 그런 거죠. 그래서 스터디 카페라고 이제 정보를 준 거죠. 들은 얘기지만 하면서. 여기 계신 분이죠 지금? 네. 학원이 직접 카페를 운영하기 위해서라고 세입자 박 씨는 주장합니다. 카페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무료부 카페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료부 카페가 맞냐? 그러니까 비용을 1년 6개월 하면 보상을 안 해준다는 조항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법을 악용하는 거죠. 그리고 녹취도 있어요. 전 수장님, 여기 스터디 카페 한다 그러는데 스터디 카페 한다 그러더라고요. 저희 매장까지 다 터봤고 옆에. 여기서 카페하고 저희 동시에 나가라고 했는데 뭐 한 명 견적 한 적이 있냐고. 그러니까 자기들 그 스터디 카페로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법률 위반인 거죠. 예, 1심에서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받아들여져서 이제 권리금 이제 감정 단계로 넘어가 있는 거죠. 서울시 조정을 거부하고 법대로 하자며 태도를 바꾼 건물주. 2년 넘는 소송으로 박 씨는 가게도 가정도 엉망이 됐습니다. 현재 박 씨의 카페는 권리금 감정평가 진행 중입니다. 법원이 선임한 물론 감정인이 감정을 하지만 현실적인 권리금 수수되는 현실의 권리금과는 좀 금액적으로 괴리가 있고요. 임차인들이 손해 이제 직접 줄 수 있는 권리금 상당히 손해배상액은 좀 현실적으로 좀 많이 좀 적은 게 좀 현실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 분식점은 저 들어올 때 같이 들어왔던 거죠. 예, 저 들어올 때 같이 들어왔었는데 너무 정리했네요. 이제 쭉 쫓겨난 거죠. 그 여기 아주머니가 자기는 변호사비도 없고
진짜 그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니까 같이 싸우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울면서 나갔어요. 자영업자 혼자만의 싸움.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싸워보겠다는 박 씨. 우리는 건물 관계자와 통화를 시도했습니다. 일단은 저희 쪽에서는 지금까지 임차인의 어떠한 주장이나 실력 행사에도 무대응 입장 원칙을 견지해왔고 또 그런 입장을 유지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냥 뭐 지금 이걸로 어차피 소송 진행 중이고 거기서 감정평가나 그렇게 나오면 거기에 적법하게 저희는 그냥 따르겠다는 게 입장입니다. 지금 박 씨에게 중요한 것은 감정평가에 의한 얼마 되지 않은 권리금보다 자신이 힘들게 일군 가치를 지키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주민 여러분. 무릎 꿇고 비로도 받고 사과도 해봤고 사무실로 찾아가 애원도 해봤지만 여기 회장님은 돌아오는 대답은 늘 법대로 하라였습니다. 법대로 하겠다. 법대로 하겠다는 그런 내용 증명을 보내오셔갖고 권리금 감정평가 진행 중에도 1인 시위를 하는 이유는 피말리며 끌려다닌 시간에 대해 사과를 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뭐 있는 거 그래 값지라든가요 그래 값지 꼼짝꼼짝도 안 하나 봐 나쁜 놈이지 그렇게 없는 사람들 그냥 돈 먹고 그러면 되나 그래 나쁜 놈이 하나 들어가야지 맨날 소리가 잘 안 들려 창을 다 닫으면 그래서 내가 오늘은 와봐야 되겠다 도대체 무슨 소리길래 이런 게 있는데 창피하잖아 사실은 좀 사는 사람이 양보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지 내게 우선이 되면 안 되거든. 있는 자가 없는 자 그 약자 이거 안 해요. 그리고 갑질하면 절대 안 돼. 그래서 내가 한번 와본 거야. 하여튼 두 분 드시고. 이거 저번에도 누가 돈 주셔갖고 안 받았거든요. 아니야 이거는 또 먹어도 되는 거니까 근데 서로 화해해가지고 좋은 결과 있기 바래요. 파이팅 해줄게. 네, 고맙습니다. 네, 계세요. 고맙습니다. 예. 왜 대기업은 노조라도 있고 뭐 지금 계약 계약직은 뭐 노동부의 도움도 받는데 자영업자는 어디서 도움받을 데가 없고 개인적으로 싸워야 돼요. 그러면 법적으로 변호사 비용이라든가 어떤 정신적인 고통이 엄청 심하잖아요. 서로 상생하고 그리고 좋은 건물주도 많다는 거 많이 알아요. 정말 임차인들 배려해주고 서로가 좋게 끝내고 좋게 지내고 그런 분들 많은데 저는 처음 자영업 해갖고 이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는 정말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죠.